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야, 요런 게 요러요러하다는 걸 니들이 아마 몰랐을 건데 요거 자, 정확하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완성한 것 전부를 통틀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리 1에 나오고요. 일반 상대론은 물리 2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러이러하다면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제가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로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 상대성 원리는 고전적 의미의 상대성 원리 내지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용어로 구분하기도 해요. 자, 먼저 상대성 원리라는 거, 요거는 그 의미가 뭐냐? 상대성 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관찰자가 정지 상태에서 다른 관찰 대상, 그래서 저것의 속도, 가속도, 받고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을 때 내가 그것들이 뉴턴 역학이 잘 맞구나, 뭐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때가 있고 관찰자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봤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힘을 받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해석을 했더니 딱히 틀리는 게 없어. 뭐 정지 상태에서 관찰 대상, 관측 대상을 분석하는 거나 내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또 보나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내가 관측한 결과를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 그것들이 뉴턴 역학에서 벗어남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정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할 때나 나의 분석은 맞을 거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가 정지에 있는지 등속 운동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자. 나는 정지에 있는지 스스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나갑니다. 나는 정지에 있는지 등속 직선 운동하는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나 스스로는 아니 어차피 구분도 안 되는데 내가 10m/s로 움직이고 있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나 스스로는 내가 정지에 있다고 치고 모든 현상들을 분석을 나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의 내용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문제에서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도 있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도 등장을 할 건데 그러는데 누군가가 보기에 누구의 입장에서는 또 C가 보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누가 보기에 라고 하면은 그 사람 기준으로 그 관찰자는 정지해 있다 치고 모든 나머지들의 운동을 다시 구성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다 해줘야 됩니다. 맨날 그렇게 풀 거다.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알면 되겠고요. 다음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광속불변의 원리는 그 말 자체로 굉장히 오해도 많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광속불변의 원리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광속불변의 원리의 출처는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이에요. 자, 마이컬슨이라는 물리학자, 과학자가 있었어요. 마이컬슨은 당시에 빛은 파동인데 그 파동으로서 빛의
매질이 에테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빛의 매질은 에테르라고 이름부터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에테르라는 것에 관측이 안 되고 있었어. 그래서 저 에테르를 관측하려고 실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몰리라는 사람하고 또 혼자서는 잘 안 돼가지고 몰리라는 사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요러요러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럴까요? 그러면 같이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반거울을 이용한 빛의 위상차 측정 장치 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게 89쪽에 나오는 이런 장치인데 이 장치에는 반거울이 하나 등장하고요. 거울이 2개 등장을 해요. 반거울은 빛이 한번 여기 왔으면은 여기서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확률이 반반인 거울입니다. 그래서 빛이 레이저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절반은 반사, 절반은 투과 한 다음에 거울에서는 그냥 100% 반사되고요.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또 반사될 수도 있는데 투과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투과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반사되는 것만 뭐 이런 거는 별로 우린 관심이 없으니까 요렇게 온 거, 요렇게 온 거 그것들 간의 위상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들이 차이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관련된 무슨 여기서 에테르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러면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석이 잘 됐으려니 하고 원래 에테르가 있다면 그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그랬을 때 관측장치에는 위상이 다른 채로 레이저가 이렇게 갔다 온 거, 이렇게 갔다 온 거 위상이 다른 상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그냥 똑같이 도착을 했더라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자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뭐 에테르라는 빛의 매질을 찾고자 했는데 그걸 못 찾았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매질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빛은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특수한 성질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라는 걸 이 실패한 실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실험의 중간 결론으로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찾고자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반사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패했음. 에테르는 원래 없는데 그래서 못 찾았음. 근데 하다 보니 곁다리로 광속불변의 원리를 해석해냈음.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세한 얘기까지는 뭐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학생들이 가장 실수 또는 잘못 알기 쉬운 거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얘기해라 그랬을 때 빛은 속도가 안 변해요 라는 원리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광속불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실제로 빛은 속도가 잘 변해요. 굉장히 잘 변해요. 자, 먼저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빛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매우 잘 변합니다. 빛은 속도가 매우 잘 변해서 진공 중에서 빛이 이렇게 쌩 지나가는 전파되는 속도는 C예요. 약 3억 m/s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제곱 m/s 또는 30만 km/s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빛이 물속에서 지나갈 때, 유리를 통과할 때,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
수정을 통과할 때 속도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느려집니다. 요때보다 요때 느리고, 요때보다 요때 더 느리고. 식용유를 통과할 때, 알코올을 통과할 때, 이럴 때 다 느려져요. C보다 더 느린 속도로 다 지나가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그래서 매우 잘 변해요. 그래서 광속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빛의 속도를 관측을 할 때 있어서 광속불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건데, 광속불변의 원리, 진공 중에서 빛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관측자나 광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도에 무관하게 그런 진공중에서 지나가는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항상 C의 상대 속도로 관측된다라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광속불변의 원리, 일단 있는 그대로 읽어서 해석하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요걸 요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기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밑에서 공이 이렇게 쏙쏙 올라와서 웽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던지는 기계예요. 여러분들 그 피칭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기계가 공이 이렇게 장전이 돼가지고 공을 슉 던져요. 그러면은 뭐 타자들 공 날아온 거 이렇게 때리는 거 연습하고 그럴 때 사람이 직접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기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서 공이 팡팡 날아가는데 공이 100m/s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이 기계는 공을 100m/s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계다라고 합시다. 100m/s로 양쪽으로 공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런 기계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똑같은 기종의 기계인데 요거는 어떤 수레 같은 거, 자동차, 어떤 장치 위에 실려 있어가지고 이 장치는 30m/s로 웽 하고 뭐 일단 가고 있어요. 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계 기준으로 또 공을 던질 거예요. 나름 100m/s로. 나름. 자, 땅바닥에 고정된 기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100m/s로 이렇게 던지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관찰자가 서 있어요. 관찰자 A라는 사람이 공 4개의 공, 여기서 나가는 공, 여기서 나가는 공들의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거 속도 얼마? 왼쪽으로 100m/s. 이 공 속도 얼마? 오른쪽으로 100m/s. A가 보는 요 공 속도 얼마? 왼쪽으로 70m/s. 요렇게 30m/s로 가는 애가 나름 100m/s로 던진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공은 70m/s로 공이 날아가겠죠. 여기서 쏜 공,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건 얼마? 오른쪽으로 130m/s. 안 그래도 30m/s로 가는 데서 또 100m/s로 던지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이 공 자체는 130m/s로 보이겠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보기에 저 4개의 공은 몇 m/s로 어디로 가는 걸로 보일까 봅니다. 얘가 보기에 요 공은 나에 대한 상대 속도가 왼쪽으로 90m/s인 걸로,
나에 대한 상대 속도는 요런 공은 90m/s. 요거는 110m/s죠. 요거는 오른쪽으로 90m/s. 오른쪽으로 지면에 대해서 이미 10m/s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런 데서 발사한 이 공은 왼쪽으로 80m/s. 요 공은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120m/s로 밖에 안 보이겠죠. 정지한 사람이 30m/s로 가면서 100m/s로 쐈기 때문에 정지한 사람에서 130m/s로 움직이는 거를 10m/s로 그나마 조금 따라가면서 보기에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 조금은 느린 것처럼 보이게 되겠다. 120m/s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상대 속도이고 뉴턴 역학이에요. 자, 여기가 다 진공이라고 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합니다. 여기 전구를 하나 달아 놓을 거야. 전구를 달아 놓으면 스위치를 땡 누르면은 여기서 빛이 쫙 퍼져 가죠. 이상한 데로 퍼져나가는 빛은 생략하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는 빛만 봅니다. 저 빛은 여기가 다 진공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는 A에 대해서 C라는 속도로 빛이 쫙쫙 퍼져 나갈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은 전구가 설치되어 있을 어떤 수레, 자동차가 있어요. 이 수레에서도 빛이 빵 켜질 텐데 이 수레는 이미 오른쪽으로 0.2c 속도로 가고 있어요. C라는 속도의 20% 정도의 느린 속도, 그렇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빛을 또 쏠 거야. 양쪽으로 또 쏠 거야. 그러면 A가 보기에 여기에서 뿔뿔뿔뿔뿔 가던 전구에서 앞으로 쏜 빛은 그거는 빛의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요? 0.2c로 가면서 C로 쐈으니까 1.2c로 보여야 되죠. 여기서 가면서 뒤로 쏜 빛은 A가 보기엔 어떤 속도로 보여야 돼요? 0.8c로 보여야 되죠. 그죠? 0.2c로 가면서 C로 던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C로 보이고 이것도 C로 보인다. 자, 여기 A의 옆에서 B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대단해요. B가 0.1c로 달려가고 있어요. 0.1c로 달려가면서 정지에 있는 요 가로등에서 나온 양쪽으로 가는 빛의 속도, 요 광자의 속도를 잴 거야. 얘가 이 광자의 속도를 재면 상대 속도가 얼마로 나온다고? C로 가는 걸 0.1c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0.9c로 보여야 되겠죠? C로 가는 걸 오른쪽으로 0.1c로 가면서 보면 왼쪽으로 1.1c로 가는 걸로 보여야 되겠죠? 그게 뉴턴 역학인데 그렇지 않다. 나에 대한 저 빛의 상대 속도가 C로 보이고 나에 대한 저 빛의 상대 속도가 C로 보인다라는 것이 광원이나 관측자의 속도, 상황과 무관하게 C라는 상대 속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B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0.1c로 가는 B가 여기에서 출발한 이쪽 저쪽으로 나가는 빛의 나에 대한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아, 내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실제로 절대 속도는 이거겠지. 이걸 계산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상대 관측 속도 자체가 B가 보기에 C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광속불변의 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하도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런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뭐 이런 채널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그런 걸 접해 봤으면은 아마 저렇게 된다는 거 뭐 어디서 들어봤어라는 거 익숙할 수도 있는데 가만 따져보면은 되게 이상한 말들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던 일들이 빛의 속도, C라는 속도에 대응하게 되면은 다 깨진다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땐 이렇게 합니다. 그냥 누구누구가 보기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어떤 빛을 봤어. 누가 보기엔 그 빛의 속도가 얼마로 보이겠니? 그랬을 때 정답은 항상 C. C보다 빨라 보인다, 느려 보인다 라고 하는 거 다 틀린 말이고 그냥 대충 그냥 C라고 얘기하면 다 맞는다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광속불변의 원리. 자, 그래서 광속불변의 원리 진공 중에서 빛이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진공 중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 속도가 C보다 느린 속도 상태인 빛에 대해서는 광속불변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C라는 용어, C라는 속도에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C라는 고유값의 속도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온도라는 것에 온도는 아무리 높은 온도 뭐 이론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아무리 낮은 온도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기술의 문제지. 그건 아니고 0켈빈 이하의 온도는 이론적으로 존재 자체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속도의 상한도 정해져 있어요. 속도는 여기 C라는 속도 정의한 것처럼 약 3억 미터 퍼 세크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라는 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관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속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정을 못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 속도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 엄청나게 빠르면 저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장 빠른 속도의 상한 C라는 속도를 바로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이 가지더라 라고 하고요. 그런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인 3억 미터 퍼 세크를 속도를 이제 그게 아닌 상태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광속불변의 원리 적용 자체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쪽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현상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광속불변의 원리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생겼기 때문에 광속불변의 원리가 관철이 된다면 우리는 관측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불일치. 누가 동시라고 하는 거를 누군 동시가 아니다라고 그러고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와 관련 있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등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할 겁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도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요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것이 요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 누가 보기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누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게 되는 거예요.
관측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얘기야. 나는 내 손을 쥐었다가 동시에 펼 거야. 거의 동시에 펼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손을 이렇게 펴는 거를 누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이 주먹을 양손을 다 쥐고 있다가 의미 있게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빵빵 이렇게 폈구나. 오른손을 먼저 폈구나 라고 관측을 해요. 그러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저 사람 뭐 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왼쪽 손을 먼저 펴고 잠시 후에 오른손을 펴더라 라고 관측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빠방, 남들이 보기에는 빠방 하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석하는 과정이 뭔가 억지스럽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예를 들어 왼손과 오른손에 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 동신이 아니냐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불일치입니다. 모든 사건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실험이자 예시입니다. 93쪽의 예제 1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우주선이 있을 건데 그냥 뭐 잡다한 거 다 지우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방을 가지고 있는 우주선이라고 합시다. 여기 가운데에 전구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타고 가만히 관찰을 하고 있어요. A가 봤더니 이 가운데에 달려있는 전구가 빛이 반짝 켜지면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쫙 퍼져서 방을 밝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완전 왼쪽으로 퍼져나갈 빛, 완전 오른쪽으로 퍼져나갈 빛 두 개만 신경 씁시다. 땅바닥이나 천장을 비추는 빛, 이쪽으로 나갈 빛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저 두 줄기 빛만 신경 썼을 때 A가 봅니다. 여기가 진공이라 치고 진공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빛이 이쪽으로 C라는 속도로 퍼져나가요. 저쪽으로 C라는 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랬을 때 가운데에서 C라는 속도로 쭉 퍼져나가던 빛은 양쪽 벽에 동시에 닿을 거예요. A가 보기에 빛이 이쪽 벽, 빛이 저쪽 벽에 도착하는 거는 동시가 되겠다. 물론 이런 데는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먼저 조금 있다 여기 이렇게 먼저 조금 있다 여기 닿고 뭐 따당 뭐 이렇게 닿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밖에서 이 박스,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관측 중이에요. 그런데 A를 비롯해서 이런 물체들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긴 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였어. 그래서 A 스스로는 내가 운동하는지 몰랐던 거야. B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는데 A는 뭘 내가 등속 운동을 해? 나는 정지 있지 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거였었는데 그런데 B가 보기에는 아니야 니네들 움직이고 있어 V라는 속력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B가 봤을 때는 A가 있고 벽면이 있고 천장의 가운데 정도에 벽면 사이에 전등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쯤 왔을 때 벽면 전구가 여기쯤 왔을 때 물론 길이 수축도 약간 일어나야 되지만 지금 무시해도 괜찮아요. 벽면 전구가 여기쯤 있을 때 전구의 위치에서는 빛이 발생을 합니다. B가 보기에 그 위치 좌표에서
빛이 출발을 좌우로 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던 전구에서 빛이 출발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B가 보기에 이 위치에서 빛이 왼쪽 오른쪽으로 출발한 속도는 C라는 속도예요. 자, 그때 왼쪽 벽 여기, 오른쪽 벽 여기 있었습니다. 전구는 여기 있었어요. 길이 수축은 일단은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뒷벽은 이렇게 좀 올 거예요. 그래서 C라는 속도로 빛이 이 정도 갔을 때 뒷벽이 이 정도 와서 뒷벽과 빛은 이미 만나요. 여기서 출발한 빛에 대해서 여기 있을 벽을 향해서 빛이 쭉 C라는 속도로 가는 걸로, 빛의 속도는 C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 나 간다 그랬더니 얘가 싫은데 그러면서 살짝 도망을 가요. 그래서 빛이 여기까지 갔을 때 뭐 안 만나, 조금 더 따라잡아서 여기쯤 가야지 빛은 벽과 만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야? 이쪽으로 출발한 빛은 B가 보기에는 이게 마중을 나와버리니까 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가도 벽과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요만큼 가야겠네 하고 했더니 그만큼 아니야, 한참 더 가야 돼서 한 이만큼 가야지 이 오른쪽으로 출발한 빛은 앞벽, 머리 쪽 벽, 오른쪽 벽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러면 뭐야? 뭔가 출발한 빛이 벽과 만날 때까지 시간이 금방 짧게 걸리고, 오른쪽으로 출발한 빛은 벽이라는 놈을 도망가는 걸 따라잡아서 만날 때까지 오래 걸리겠다. 이 충돌, 저 충돌, 벽과 빛의 충돌이라는 것이 이게 먼저, 저게 나중이다. 빛이 벽과 충돌한다는 사건이 A에게는 동시 사건인데 B가 보기에는 빛은 가는데 벽은 오는구나, 금방 만나겠구나, 빛은 가는데 벽이 도망을 잡고 가는구나, 만나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여기서 먼저 충돌하고 저거는 나중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처음 설명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뭔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수긍도 안 가고 따라오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이 뭔가 말하다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래요. 왼쪽 또는 뒤쪽으로 출발한 빛과 벽면과의 충돌한다는 사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발사된 빛, 그것이 오른쪽 벽과 충돌, 만나게 된다라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나타난다, 동시에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관측 자체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A가 있는 반면에 두 사건 중에는 이게 먼저, 저건 시차를 두고 몇 초 후에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B라는 관측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주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사건을 동시라고 보는 사람하고 순차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 요게 동시성의 불일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90쪽에서 박스 안에 설명 중에 요거 조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동시성의 상대성. 어떤 관찰자가 관측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측자가 관측한 결과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동시성의 상대성의 예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에 발생한 거 맞다라고 모두가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사건 또는 거리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공간적 거리와 동시성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자. 자, 여기 이제 사건의 선후 판단 그래서 조금 요 사건이 먼저 나중에 일어났다 여부를 판단하는 걸 조금 손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읽어나 봅시다. 두 사건 P라는 사건과 Q라는 사건을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다고 관측하는 관찰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B가 보기에는 A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B는 사건 PQ 중에 A의 운동 방향 반대쪽 위치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보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말이 조금 어렵고요. 자, 이걸로 바꿉시다. 여기 나온 서술이 조금 까다로워요. 두 사건 PQ가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관측하는 관찰자 A에 대하여 라고 바꿉시다. 두 사건 PQ가 동시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했다고 관측하는 관찰자 A에 대하여 라고 바꿉시다. 자, 이거 선후관계 판단을 좀 요령껏 빨리 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A라는 관찰자가 있고 B라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런데 A가 관측하는 P 사건 뻥 터지고 Q 사건 뻥 일어났어요. A가 관측하는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아무튼 A가 보기에는 동시에 일어났어요. 저기서 뻐벙하고 동시에 일어나긴 했어요. 그랬는데 B가 보기에는 야, 저 사건 동시에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A가 막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B가 보기에는 A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사건 두 개가 발생하는 게 맞긴 맞아. 그러는데 A가 보기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 것처럼 보였어. 그러면 B도 눈이 있으니까 PQ 사건의 선후관계 어떤 게 먼저 일어났냐 이런 거를 관측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일어났다고 보게 될 거냐면 B가 보기엔 A가 운동하는 방향 저쪽이죠. 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뒤쪽 사건 B는 P가 먼저 일어났네. Q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났네. 라고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두 사건 PQ가 A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관측이 될 거다. 그런데 B는 그 PQ 사건을 뭐가 먼저 일어났다고 보냐면 B는 A가 움직이는 관찰자였을 때 PQ 중에서 A의 운동 방향 반대쪽 위치의 사건, 운동 방향 반대쪽, 상대적으로 반대쪽 위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B는 얘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측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요. 사건의 선후관계 판단이나 동시성 여부에 대한 얘기가 문제 중에서는 꽤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서 문제로 적용해 보는 거 연습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것들은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시간 팽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간 팽창 4시간이 경과를 하고 있어요. 4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아주 정직하게 그냥 나이를 먹고 있다고 하자. 내가 1초만큼 나이를 먹었다. 2초 나이 먹었다. 3초 나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각자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나이를 천천히 먹어요. 나이를 내가 보기에 1초, 2초, 3초
인제 3초 나이 먹었어. 뭐 그런 식으로. 언제 나의 시간 개념과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시간 팽창. 특정 관찰자에게 그 사람이 봤을 때 또 다른 관찰자가 운동하고 있으면, 움직이고 있으면 나보다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누구누구가 보기에 라고 상정하는 특정 관찰자 기준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면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걸로 보여요.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답만 찾으면 되겠어요. 문제 풀 때. 자, 길이 수축. 내가 어떤 물체의 길이, 높이, 너비, 두께 뭐 여러 가지 측정해서 부피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특정 물체의 길이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얘는 관찰자가 보기에 정지 상태에서의 길이보다 움직일 때는 짧아져요. 그게 길이 수축 현상이다 라고 하자. 움직이면 짧아진다. 자, 부피 수축이라고 안 하고 길이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길이가 이렇고 높이가 이렇고 두께가 이렇다라고 보였었는데 이 물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길이가 짧아져요. 근데 높이하고 폭은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었는데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만 수축된 걸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다가 속도가 여러분 보기에 정지하게 되면은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잘 보여요.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보이다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 그러면은 이 물체의 이쪽 길이는 그대로면서 이 길이만 찌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물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멈추면 그러면 다시 이만한 물체처럼 또 보이게 됩니다. 길이 수축은 정지 상태일 때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그 길이 수축 효과는 운동하는 방향의 나란한 방향으로만 운동 방향 나란한 쪽으로만 그쪽으로만 눌려 보인다라고 할 거예요. 모든 부피가 전체적으로 수축되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만 찌부러져 있는 걸로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겁니다. 질량 증가는 문제에서 자주 언급도 잘 안 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물체의 정지 상태였을 때 측정되던 질량에 비해서 정지 질량, 고유 질량이라 그래요.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뭐 스칼라량이니까 이건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질량이 더 증가한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게 질량이 저렇게 컸었나 하는 식으로 뭔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질량 증가 효과다라고 하겠습니다.